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무다입니다. 네,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테슬라는 4월 26일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만약 1분기 실적을 바로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테슬라 IR이라고 검색을 한 후에 이 쉐어홀더 대기라는 여기에 발표 시간이 되면 PDF 파일이 업로드 됩니다. 현재는 발표 전이니까 여기가 공란이죠. 이거를 장 마감 후에 거의 몇 분 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현재 테슬라의 1분기 실적 예측치는 우선 시킹알파 기준으로 매출은 약 103억 달러 정도,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77센트입니다. 어닝 위스퍼스 기준으로는 매출은 역시 102억에서 3억 사이, 그리고 주당 순이익 예측치는 78센트입니다.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EPS 예측치를 가장 높은 79센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애널리스트들에게서 정보를 수집했느냐 하는 그 정보 풀의 범위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매출은 103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78센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에 18만 4,800대의 차량을 인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예측치였던 17만 대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였죠. 그에 따라 1분기 실적 예측치도 70센트 초반대에서 현재 70센트 후반대까지 약 8%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1분기 인도량 발표 때의 예상 외의 수치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테슬라가 시장 기대치인 78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나 이 시장 예측치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시장 예측치를 10%에서 20% 정도 가볍게 뛰어넘는 정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기는 힘들죠. 뭐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준이 몇 퍼센트 초과 달성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정말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정도로 실적이 기대치를 뛰어넘을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발표하게 될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실적을 미리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의 테슬라 1분기 실적 예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도량 발표가 됐을 때도 한번 실적 예측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때랑은 수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알아두셔야 할 거는, 저는 어떤 회사의 실적을 예상해 볼 때 그 회사의 가장 메인이 되는, 키가 되는 숫자만을 대입을 해서 지난 분기들의 평균 값에 약간의 보정을 거친 계산식으로 실적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정확하면서도 알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테슬라 유튜버나 트위터들을 보면은 여기에 대단히 복잡한 계산식을 넣어서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차량도 모델별로 다 구분을 하고, 또 대륙별로 다 구분을 하고, 또 지출도 연구개발비, 판매관리비, 이런 것들을 모두 나누어서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던 적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쓸데없이 계산식만 복잡해지고 정확도는 전혀 높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런 세세한 수치들을 실적 발표 전에 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연구개발비가 얼마고 판매관리비가 얼마일지 예측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다 나눠서 계산을 해봐야 적중률이 전혀 높지 않더라 하는 것을 깨닫고는, 어떤 회사를 분석하던 이런 식으로 그 회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숫자들만을 가져와서 거기에 평균에 입각하고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약간의 보정치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쉽고 정확도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슬라의 경우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숫자로 계산을 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차량 인도량이죠. 현재는 테슬라의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 사업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차량 인도량이 실적을 예측하는데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인도량은 18만 4,800대를 기록을 했고,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일지를 계산을 해야죠. 이거는 과거의 인도량 대비 매출의
평균값을 대입을 해서 예측치를 계산을 했고요. 다만 테슬라의 판매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 FSD나 에너지 사업부 등 다른 사업의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인도량 대비 매출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난 6분기 평균에 마이너스 0.2%의 추가 보정치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25%의 인도량 대비 매출 비율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 매출은 115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로스 마진, 총이익이죠. 총이익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출 대비 그로스 마진율이 몇 %인지를 예측을 해서 그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스 마진율은 기존의 평균에 근거해서 산출을 했고요. 기존 6분기 매출 대비 총이익률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등의 매출 증가로 그로스 마진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1%의 플러스 보정치를 대입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모델 SX의 리플래시 버전 출시를 위해 라인 정비를 하는 동안 공장이 2주 가까이 정지가 됐었죠. 그런 특수한 이유로 인해서 마진율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그로스 마진율이 올라가는 추세란 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온 총이익은 24억 6,600만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 지출은 차량 인도량 대비 평균적인 지출값을 그대로 대입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영업이익은 7억 4,600만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이자 수익, 기타 수익, 소득세 충당금 전환 이자 등은 특별한 경향성이 없기 때문에 지난 6분기 평균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갭 순이익은 4억 7,2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스톡 옵션을 배제하면은 논갭 순이익은 10억 5,200만 달러가 되고요. 결국 갭 EPS 주당 순이익은 41센트 그리고 논갭 EPS 논갭 주당 순이익은 92센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차량 인도량 발표 직후에 제가 예측했던 논갭 EPS는 97센트였는데요. 그때보다는 약간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숫자를 건들기는 했지만 모델 S와 X가 리플래시 버전의 출시 지연으로 2,000대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죠. 그로 인해 인도량 대비 매출과 매출 대비 총이익률을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 예측치보다는 논갭 EPS가 약간 내려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 예측치인 78센트보다는 여전히 18% 정도 높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 90센트 전후에 실적이 나온다면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지만 어닝을 강하게 비트했다고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경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 또는 이거보다 실적이 못하거나 또는 이거보다 실적이 훨씬 좋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내일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계산표 등을 만들어서 한번 실적을 예측해 보시면은 재미도 있고 주식 실력을 늘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스타일이 나뉘는데 저보다도 더 간단하게 정말 최소한의 숫자만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신 다음에 점차적으로 새로운 항목들을 붙여 나가면서 계산식을 확장해가는 방식도 있고 반대로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들을 모두 넣어본 다음에 거기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사용하던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여러분만의 시뮬레이션 표를 만들어 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